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니 네. 신상훈입니다. 오늘장 밀렸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마디 표현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은 그냥 버텨보자 네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버텨보자.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은 나쁜 것 같은데 그래도 덜 나쁘게 마무리가 된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면은 초반에는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도 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좀 현물, 선물, 매수세에 좀 낙폭을 줄인 그런 하루.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한 2,900억 가까이 그냥 오후에 거의 쭉 들어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한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텨보자. 그리고 또 좀 안 좋다기보다 좀 찜찜한 거는 이게 우리 시장이 너무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찜찜하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외국인 수급에 너무 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은 대응 전략 세우기도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장이 시사하는 바 양쪽으로 좀 다각도로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또 주목받은 종목이 매일매일 좀 바뀝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쪽에 주목하셨는지 뭐 재료도 좋고요, 수급도 좋고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9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제 수급들 외국인 들어온 거를 좀 체크해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이 베어마켓 랠리를 좀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7조 한 6천억 정도까지 9월 29일 이후로 진행이 됐던 그 수급이 한 6조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또 다시 올라오면서 6조 6천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얘네들이 안 나갔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기분상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라서 좀 찜찜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 친구들 덕분에 외국인들 덕분에 이 시장이 그래도 저점을 더 이상 깨려고 하는 게 좀 약하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게 좀 체크 포인트 중에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이제 이 금리 인상 장기화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보면은 어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했지만 앞으로 본인들의 그 정책의 기조는 전혀 변할 게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은 것처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금리가 이제 미국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됐죠. 우리 금리는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 이렇게 좀 좌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장께서는 3.5를 그래도 유지하는 거를 좀 강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제일 좀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긴 좀 아직은 좀 이르지만 외신에서도 나왔는데 부동산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3.5 이상을 안 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미국 연준의 정책 그리고 우리의 금리 이런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한번 좀 가늠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시장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또 실물 경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한 주였다고 보고요. 또 한파와 함께 찾아온 다양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긴축 이런 우려들 그리고 침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긴축과 침체는 다 우리가 극복이라기보다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어쩌면 우리는 그 과정의 터널의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하면서 좀 지루할 정도의 박스 구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이거 언제 빨리 끝나지 이런 생각보다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잘 버틴다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우리도 심리적인 지지선을 갖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수급적으로 막판에 외국인이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쭉 보니까
동시효과 구간 직전만 하더라도 1,000억 사다가 지금 네. 2,000억 정도가 동시효과 구간에 더 들어왔고 섹터로는 전기전자,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전기전자 쭉 보니까 삼성 SDI가 가장 특이 동향이 좀 나오더라고요. 동시효과 전에 2% 정도 빠지다가 후반에 외국인들 매수 강하게 들어가면서 결국엔 약간 상승으로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2차전지 쪽도 다 그런가?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택이 2차전지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런 네, 외국인들의 동시효과 구간대 행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외국인들도 여기에 뭐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려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도로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크게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삼성 SDI를 들어온 이유는 아마 장 막판에 뉴스가 좀 돌았어요. 삼성하고 BMW 협력해서 그 BMW 신형 7 시리즈에 삼성 SDI가 이제 만든 그 배터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도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막판에 나온 거기 때문에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한 뉴스는 아마 그 뉴스가 돌면서 삼성 SDI나 또 거기에 이제 협력된 회사인 삼진 L&D에도 살짝 뭔가가 들어오다가 말았거든요. 이제 마감이 되면서 그렇게 외국인들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2차 전지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슈 나오면 들썩들썩하고 반응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물론 6시 구간까지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는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19일부터 이제 일본도 우리가 요즘에 일본을 잘 안 봤어요. 네, 근데 일본은행도 이제 금융정책 회의를 하는데 이 일본도 어떻게 이제 이 지금 긴축의 이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얘네들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그걸 좀 관심 있게 한번 오랜만에 관심 있게 봐볼 필요가 있고요.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대만을 좀 방문합니다. 근데 이게 또 괜히 미중 갈등에 또 괜히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을 주식하다 보면 다 노심초사 또는 흥미를 갖고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20일에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물류회사죠. 페덱스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실적 발표됐던 3개월 전에 그때 멘트하고 한번 복귀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 페덱스 CEO가 물동량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주택 착공, 건축허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11월 기존 주택 판매,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22일 날은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11월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그게 발표됩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미국의 11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LG 이노텍이 테슬라하고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재공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 지수가 확정치로 이제 발표되는 것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날 기다리고 있겠네요. 미국에서 먼저 실적 발표 하나 둘씩 하게 됩니다.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략으로 좀 녹일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산타는 이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타 랠리는 이미 왔다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더더욱 아래로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무리를 차근차근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한 해를 좀 이번 올해 어떻게 투자자로서 대응해 왔는지 본인들의 스타일을 좀 전략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오랜만에 좀 개인 투자자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또 다양한 중국 모멘텀들이 의외로 좀 나옵니다.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여행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또 그 리오프닝에 준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제 약품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그런 종목들이 막 갑자기 뜨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쫓아가는 대응보다도 좀 눌림목, 쉬는 구간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컨텐츠 주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가고 또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도 중간중간
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또 차분한 연말, 개별 종목들의 장세는 이어질 것 같으니까 차분한 연말을 그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제약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좀 쉬었던 여행주, 화장품주가 오늘 좀 반등이 좀 살짝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보시고요. 또 엄청 춥다고 합니다. 한파 대설주의보, 그거 보면서 또 관련 종목들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구경하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알아가면 되고 또 여전히 헬스케어, 뷰티케어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엔터주까지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가 소리 소문 없이 이미 벌써 왔다 갔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요행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또 말씀해 주신 모멘텀 활용해서 수익 내는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버텨보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뭔가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계속해서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워진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벨, 또 새로운 앵커와 함께 또 새로운 코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쌀쌀하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